위로를 줍니다. 자, 이 댓글 제가 이따 김병주 의원한테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응원하는 분이죠.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뭐 사실은 이제 만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저도 이제 그때 밤을 꼴딱 새고 나서 노영희 변호사 말씀을 만났어요. 나눴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정말 맞는 대한민국 모습입니까? 불안하잖아요, 너무 아직까지. 너무 불안한데 저는 오히려 네.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너무 행복해졌어요. 왜요, 변호사님? 왜냐하면 예. 지난주에 그 화요일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해결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이 진흙탕의 이 모습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언제 해결될까, 이게 요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나 뭐 다른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노력은 했지만 그 8명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특검법도 사실은 거의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도 거의 안 됐고 대통령 스스로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었고 네. 또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탄핵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좀 먹혀서 우리가 박근혜 씨까지 탄핵을 시킨 마당에 또 똑같은 당에서 네. 두 번째 대통령인 윤석열까지 탄핵시킨 건 너무하지 않냐. 근데 사실은 시민들이 그런 거를 조금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력이 탁 불이 붙지가 않아서 그때까지는 여의도에 나오라 그래도 혹은 집회 나오라 그래도 광화문 나오라 그래도 좀 쭈뼛거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스스로 내려면 어때? 이제 이런 말.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좀 앞으로 놔두면 잘하지 않을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예. 지난 화요일 날 이분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저는 이게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들의 결정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졌다. 네. 역시 하늘은 우리를 돕는다. 그리고 주술로 흥한 자는 주술로 망한다. 네, 저는 이걸 확실히 깨달았고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화요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곧바로 토요일 날 되리라고 듣고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 또 보여준 시민들의 그 목소리가 네. 한 곳으로 모여지니까 또 토요일 날 국민의힘도 뻘짓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왜 투표를 하러 안 들어갑니까? 차라리 반대를 했으면 괜찮죠. 들어가서 투표를 했으면 되는데.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당당하게. 예. 근데 그게 두려우니까 자기네들끼리 권력 나눠먹기 하려다가 결국에는 창피스럽고 그 다음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정말 비루함, 네. 구질구질함, 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는 맡기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은 거고. 저는 그렇네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력이 됐고 네. 이번 토요일 날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기필코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기필코 된다. 네. 사실 지난주에 투표에 참여하신 105명의 국회의원들 뭐 이래저래 이제 박제가 됐어요. 완전 박제됐고요. 노래까지 나오고.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노래 다 나왔어요. 노래 다 나오고 아마 우리 아이들도 이 노래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멜로디가 익숙한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건 참 이 일면에 국회의원 이 얼굴이 다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분들 예. 중에 뭐 초선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진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 사람들은 진짜 본인들이 정치를 오래 하면서 뭘 했는지, 네. 본인들이 선배된 정치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본인들이 지향하는 거는 결국 권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거밖에 안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그냥 통합되는 분위기로 빨리 물러나야 되고 탄핵해야 된다, 뭐 당장 뭐 구속하라, 체포하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투표장에 안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그럼요. 윤상현 의원이 1년 지나면 뭐 다 찍어준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걸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하거나 뭐 할 때마다 일단 투표장에 나가라. 그래서 그게 주권 행사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주권 권리가 아니에요. 본인들의 투표 행위는 의무예요, 의무. 의무. 네, 우리 국민들하고 달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의무 행위를 방기하면서 우리한테 너 투표해라, 표 하나가 소중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못한다고 봐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 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걸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절대적인 부분에서까지 그러는 건 좀 유감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너무 부끄럽게 우리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나올까 봐, 그것도 무기명인데 네. 찬성하는 사람 나올까 봐 거기 못 들어가겠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 기본도 안 된 그런 국회를 보다 보니까 그럼요. 정말 분노를 하셨고 박제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새벽에 들어온 소식도 한번 짚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됐습니다. 네네. 뭐 예상하셨죠, 변호사님?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김용현은 저는 스스로 찾아 들어갔다. 네. 자기의 그 둥지로. 네. 왜냐하면 김용현 씨가 너무 전격적으로 먼저 스스로 찾아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그 찾아 들어간 곳은 그 수많은 곳 중에서 검찰이었고 네. 그 검찰은 지금 현재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고향이고 친정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없이 혼자 마음대로 거기를 찾아갔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과 논의를 했을 것이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국수본으로 가라 그러겠어요? 공수처로 가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검찰로 가라고 했겠죠. 네. 너 먼저 가 있어라 나도 가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우리 친정이다 고향이다. 말씀 푸근하다. 가면 잘해줄 거다 뭐 이런 거 했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을 정확히 안 보시는 분들은 정말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도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아요. 검찰이 원래 권력의 향배를 제일 잘 알아서 검찰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 것 같으면 미리 가서 딱 누워서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것인지 네. 아니면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그 저희가 따로 있는 것인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지금 혼재해 있는 것 같아요.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매우 눈치를 보고 있고요. 네. 검찰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검찰 내부에는 이 대통령 직속 라인들이 이렇게 이만큼 있고 그다음에 그 아주 반대되는 대통령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극렬한 사람들이 또 있고 중간은 대부분은 이제 전부 다 눈치만 보는 아무나 이겨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상관없다는 사람들. 예. 근데 이 대통령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좁아요. 이 엘리트주의자들은 사람을 많이 안 뽑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라인들끼리는 이만큼 좁은데 네. 이들이 점점 고립무원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자폭하면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CBS인가 어젠가 나온 거에 정규재 씨인가요? 네, 뭐 정규재 씨가 했더라고요. 방송 나와가지고 알코올성 치매 어쩌고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판단 제대로 안 한다. 근데 그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저희 방송에서 노영희 TV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갑자기 그날 했겠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가 물론 당연히 명태균과 그다음에 강혜경과 그다음에 한동훈 이 세 개가 이제 트리거가 됐겠지만은 그걸 트리거라고 느끼게 만든 거. 그래서 트리거가 그러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의 비정상적 판단 때문이다. 의사결정 능력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왜 의사결정 능력이 망가졌느냐? 그것은 너무 그동안에 과도한 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 가지고 좀 성격도 많이 변했고 매우 난폭해졌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좀 컴플렉스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있어서 보였는데 그 컴플렉스랑 이게 연결돼 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항상 칠 거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배신해 왔기 때문에 배신으로 성공한 자는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거든요. 한동훈. 네, 근데 한동훈이 이제 자기를 배신할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의 처갓집과 자신의 처갓집과 지금 서로 싸우느라고 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 게시판에 상상을 초월하는 무식한 방법으로 싸웠잖아요. 양쪽에서.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뭐 장여찬 이런 애들이 가세하면서 이걸 다 불을 붙였거든요. 네. 그러면 극우 유튜브를 항상 자주 보시면서 그쪽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는 그 분이 부정선거로 이 국민의힘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선에서 2020년 4월 15일 총선과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사전투표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확증 편향이 더해지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선포를 하게끔 만든 거는 그 약간 아프신 그런 부분들 이게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죠. 판단 못하고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면서 또 좀 어디에 뭐 입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 나와요. 군인병원, 국군병원에 갈 것이다. 녹내장 때문에 뭐 실명이라고 그러면서 할 거다. 나도 녹내장이라고. 그 어떻게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뭐 예. 실명이다 녹내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네. 당뇨는 좀 심하다 그래요. 당뇨. 근데 이런 당뇨는 것들을. 당뇨가 심한데 당뇨가 심하다고 해서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구속이나 안 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네. 네, 보통 당뇨 해도 보통은 다 약 주면서 그냥 적당히 잘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별로 그냥 좀 유언비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다만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근데 생각을 저는 할 거다. 그거보다도 예. 일단은 구속은 되고 나중에 보석으로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되면 보석 신청을 해가지고 나오는 방법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고 도망갈 수가 없고 근데 지금 이분은 현재는 구속이나 신병이 확보가 돼야 되는 이유가 네. 이분이 증거인멸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통령 주변에는 행정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다 지금 폐기되고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뭐 방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동안에 위아래에서 지시 내렸던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다 없애고 예. 김용현 씨 같은 경우도 핸드폰 바로 그냥 없애버리고 세 빵통표 번이나 주고. 세 번이나 바꿨다고. 예, 그래서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식으로 증거인멸하는 게 심해서 지금은 임신 구속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김용현 씨가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현 씨는 내란죄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란 말이에요.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중요 임무 종사자, 하나는 단순 가담자, 하나는 우두머리. 우두머리. 옛날에는 수괴라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이제 말을 순화시켜서 우리나라 말을 쓴다 그래서 우두머리죄예요.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자는 네. 사형 무기징역 그 다음에 5년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네. 징역이에요. 근데 지금 김용현이가 중간에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당연히 그 위에 지시하는 우두머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유로 네. 김용현이가 구속은 됐지만 당연히 그럼 그 다음 수순으로 더 중요한 주범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렇게 해서 끝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위에 있다고 하니까. 예, 왜냐면 그 사람이 안 시켰으면 그렇죠. 이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람은 이런 말도 하죠. 김용현이 마치 계엄을 주던 것처럼 자꾸 검사들이 질문을 해서 싫다. 네. 그리고 좀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좀 꼬리자르기를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워낙 증거들이 많고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분이 참 이번에 이상한 게 자기가 원래 게으르신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다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쵸?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예. 궁금하고 불안하고 이랬으면은 자기가 네. 계속 전화를 합니까? 근데 그게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그렇죠. 비어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통신 내역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윗선을 증거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는 없어요. 끊을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두머리로 윤석열 이렇게 사실 지목이 된 셈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검찰이 먼저 해놨다는 거고 검찰이 사실 지금 공수처하고 국수본이 이거 안 찔르면 자기네들도 슬슬 하고 싶을 텐데 지금 거의 뭐 경쟁이 붙은 것처럼 경쟁도 되다니까. 붙었을 뿐더러 검찰이 예.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제일 약해요. 검찰이 이 사건을 한다고 주장할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제일 약해요. 네. 왜냐하면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원래 직접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다만 이제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무슨 직권남용했냐 내란이라고 한 직권남용했다. 뭐 이제 있던 걸 지금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맞고. 말이 안 맞고 그리고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도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경찰이 경찰 수뇌부를 체포할 정도로 경찰도 속도를 내고 있고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막 나서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어제 내란 상설특검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예. 국회가 정말 일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상설특검도 됐고 예.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긴급 체포 8명 하라는 것도 됐잖아요. 와, 그거 별이야. 대단한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찬성표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23명이나 찬성을 네. 했고요. 이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23명 했는데 22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명이 최수진 의원 아시죠? 네, 그때 이제 좀 주무셨던 본회의장에서 잘못 눌렀대요? 네, 잘못 눌렀대요.
아니 박덕흠도 잘못 잘못 눌렀다더니 눌렀다고. 예. 참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서 나 이거 찬성 안 하려고 했는데 잘못 눌렀어요 해서 정정이 됐습니다. 22명의 기가 막혀서 말이 여당 안 나오네. 찬성표 어쨌든 22명 여당 표가 나왔고요.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뭐 김재섭, 한지아, 뭐 김용태 그래, 뭐, 이런 예. 사람들도 지금 반대는 안 하고 기권을 또 던졌잖아요. 그렇네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10명 정도는 확보된 것처럼 일단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표결에서 어제 뭐 김상욱 의원도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찬성할 거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당 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양쪽으로 자꾸 네. 여기서도 칭찬받고 저기서도 칭찬받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예, 본인이 심지를 딱 굳게 가지고 네. 가치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행동해야죠. 그래서 결국 뭐 수사 상황이지만 탄핵이 될 거냐라고 이 측면에서 보면은 탄핵될 가능성은 국민 내부의 분위기도 봐서도 높다. 그리고 대통령이 원해요. 탄핵을. 대통령이 원한다. 이게 예.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원한다?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하야하거나 탄핵하거나 탄핵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자신이 이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거저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은 탄핵이랑 하야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하야는 스스로가 언제까지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킬 수는 없어요. 이제는 아무리 그동안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 이 하야 약속은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야 약속. 그러면은 예를 들면 2월 달까지만 하고 내가 내려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지금 12월인데 2월까지 두 3개월 달? 남았잖아요. 두 네. 달 반 정도. 두 달 반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걸 기다릴 수도 없을 뿐더러 예. 더 문제는 2월 달에는 무조건 이 사람은 끝이에요. 음. 하야한다는 거는 자기가 몽땅 다 내려놓고 그렇죠. 끝난다는 거니까 예. 하야하고 난 다음부터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4월 안에 대선이 이제 치러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확정적으로 자기가 직에서 물러난다는 게 2월 달이면 정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네. 그거랑 비교해 가지고 탄핵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탄핵.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번 토요일 날 탄핵이 의결돼 가지고 가결돼 가지고 헌재로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그건 넘어가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뿐이지 대통령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직무대행으로 한덕수 총리가 하기는 하겠지만 네. 예컨대 그러고 난 다음에 헌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심리를 해야 됩니다. 심리를 할 때 뭘 할 수 있느냐? 예. 본인이 변명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변명을 하고 싶어요. 뭐냐? 내가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한 비상계엄이 타당하다는 이유, 네. 내 명분이 맞다는 이유를 설명해서 자기에게 그 호감을 가지고 있는 혹은 자기 편인 헌재 재판관들이 오케이를 해주면 6명이 인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탄핵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탄핵까지 걸리는 심리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치면 12월 달에 됐다고 치더라도 6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중간에 헌재 재판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9명 중에 6명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한두 명은 본인 분명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높진 않지만 자기는 헌재로 가면 오히려 살 수 있다. 헌재에서 뒤집게 가능하다. 예, 그리고 왜 그렇게 보냐면 자기 이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변호인들단을 꾸리고 네.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씨를 옹호했던 사람이 또 변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제일 크게 할 거는 이번 계엄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이 논리인데 네. 거기서 하는 게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자료를 자기가 서버에서 받아온 걸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위법 수집 증거가 되냐 안 되냐 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예. 일단은 본인이 왜 그렇게 이게 부정선거라고 생각했느냐 이제 그 설명을 쭉 할 것이고 네. 그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결국 필연적으로 뭐가 얘기가 됩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라고 자기는 주장할 거란 말이죠. 그럼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30-40명 되잖아요. 그런 무효의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비상계엄 해제에서 찬성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무효다. 예, 그러면 그 비상계엄 해제도 사실 무효다. 다 무효다. 이런 논리까지 생각한대요. 예. 아니 저는 무슨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세계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서 조금 맞아요. 다른 조금 세계죠. 멍한데 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탄핵돼서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 판단을 거치면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이분 본다.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술을 과도하게 드셔가지고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니냐는 게 중론인데 네. 이번 사건도 역시 그렇고 저는 변호사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조언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네.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 이분들은. 왜냐하면 네. 변호사 입장에서 그걸 알아도 그거 말고 다른 걸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윤석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려가라고 아니 그것도 있지만 어. 그분 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냥 쇠고랑 차고 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탄핵 재판은 본인이 뭔가 스스로가 이렇게 좀 주체적이 돼가지고 본인을 변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리가 마련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 어차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비웃음 당하느니 관두세요 해버리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쪽에서는 하야보다 왜냐하면 네, 하야 못해요. 하야나 탄핵 중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네. 근데 하야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생각.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자기를 잘 못 알아듣고 이건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돼가지고 나를 몰라주고 나의 진가를 몰라주고 나의 충정을 몰라준다. 네. 이 사람들이 한동훈과 명태균과 이 강혜경과 같은 나쁜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 나에게 호의적이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막 양산해가지고 나를 악마화시키고 있다.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마인드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자기가 배운 건 하나죠. 시간을 끌어라. 시간을 질질 끌면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6개월만 넘기게 되면 그때 가면 판단들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나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만 예. 6개월만 끊고 나가면 내 말에 다 동의하게 될 것이고 이제 여론이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너무 설득력 있죠, 내 말이. 네,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의 지금 상태, 정신 세계를 좀 분석하고 있는 느낌도 그럼요. 들고. 저는 그 사건을 분석할 때 예. 객관적인 주변 상황도 보지만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나 네.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제 말이 다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래서 탄핵으로 갈 거다. 그러면 사실은 친윤 쪽에서도 탄핵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이 지금 TF에서 얘기하고 있는 2월 3월 하야 그다음에 4월 5월 대선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하야가 싫은 게 하야를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대통령 뽑아야 된다는 게 정확히 나와요. 로드맵이. 그렇죠. 60일 안에. 네. 네. 딱 근데 네. 만약에 하야를 안 하고 탄핵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질질 끌 수가 있어요. 헌재가 결정 내릴 때까지. 최대한 6개월까지 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60일인 거잖아요. 180일 끌고 60일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도 탄핵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은 지금 한덕수를 허수아비라고 봐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는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허수아비 같아요. 식물 총리 같고. 네. 근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를 지금 탄핵한다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내일인가 오늘인가 보니 탄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과반만 넘으면 되니까. 그럼, 대통령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최상목이에요. 그렇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위. 사실 그런 정파나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이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경제부총리다 권한대행 보니까. 순위 2위가 지금 최상목. 네. 예. 그래서 이 약간 무색하고 약간 반투명적인 이 사람을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해결문의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한 싸움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 한덕수는 어쨌든 이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이라는 어쨌든 큰 지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동훈은 아무런 지위가 없어. 그렇죠. 당대표라고 해봤자 진짜 3분의 1 당대표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한동훈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질 헤게모니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한덕수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한 두한이 프로젝트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두한이 프로젝트도 한동훈은 한덕수한테 붙어가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원칙은. 예. 자, 그런데 한덕수가 정치도 오래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한동훈보다는 이제 나머지 윤핵관이라든가 이쪽 라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더 깊죠. 그리고 깊고 안 깊고를 떠나가지고 네.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 한쪽에 막 딱 붙어버려가지고 자기의 이 정치 인생을 물론 지금 거의 다 끝났지만 네. 그렇게 쉽게 망가뜨리고 싶지 않죠. 자기 주가를 지금 올리고 싶겠죠. 그렇네요. 사람은 다 실민이 누구나 똑같은 그렇네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겠죠. 네.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1인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언제 해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은데 양쪽에서 세력이 팽팽해서 자기를 아무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기는 가장 좋죠. 근데 이 양쪽 세력들은
윤핵관은 윤핵관대로 한덕수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저쪽 한핵관들은 그 한덕수는 우리 편이야. 우리 같은 한씨잖아. 막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기분 좋고 논하는 거는 한덕수다. 근데 한덕수가 굳이 여기 한쪽으로 빨리 들어 누워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즐기게 할 수 있는 거는 하야가 아니라 탄핵이죠. 아하. 하야는 금방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탄핵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탄핵으로 네. 간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가 무슨 직무대행을 하냐, 한덕수 잘라야 된다, 한덕수 내란 동조자다 이래가지고 지금 총리에서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최상목인데 최상목 씨는 이번에 국무회의 할 때 자기는 반대했다는 얘기를 또 막 계속 흐르고 있어요. 민주당에도 밑보이기 싫은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 그래도 경제학자니까. 그래서 코널den가 나왔죠. 경제학자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 더 망가지면 안 된다 해서 경제를 좀 살리는 쪽으로 갈 것 같아서 한덕수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이게 또 좀 중론이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